진짜 못 해먹겠다. 나름 주식 5개월 했는데 국내 증시는 이제 정이 안 가. 야이씨, 5개월밖에 안 했는데 국내 증시가 정이 안 간다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너가 돈을 못 버는 게 진짜 시장 때문이야? 가슴에 손을 얹고? 통계 보니까는 테슬라 팔고 애플 팔고 뭐 엔비디아 지금 다 달려든다고 하는데,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그렇게 매매를 해서는 돈을 절대 못 번다는 거지, 형 말은. 다시 본인의 투자 원칙을 좀 세워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와중에 최근에 좀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충격을 먹은 부분은 최근 국내 증시는 투자 가치가 없다는 명목으로 많은 분들이 해외 증시로 발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익률은 사실 국내 증시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솔직하게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시장이 문제라서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우리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3명이면 많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튼 그만큼 굉장한 찬양을 받는 미국 증시, 엄청난 규모로 다가오는 악재가 있다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한번 논해보려고 해요. 쉬운 내용부터 접근을 할 거니까 우리 주린이분들 특히 오늘은 필독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코로나가 터지고 미국의 부양책은 실로 어마무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서 세 발의 피인 건 당연한 거고, 실제 코로나 이후 미국의 가계예금 잔고나 M2 통화량은 엄청난 급증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가계예금 잔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은 30%가량 증가했는데 미국은 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점 분명히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수순으로는 미국의 CPI가 굉장한 상승을 보였고, 미국은 이를 누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물가가 꺾이면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식시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가계예금 잔고가 좀 떨어졌다고 해도 분명하게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뭐예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인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부동산 시장과 물가의 연관성을 좀 찾아보면 주거비라는 항목이 CPI 구성 비중 중에 굉장히 높습니다. 이 미국 CPI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비중이 절반 이상이에요. 굉장히 크죠. 근데 그런 가운데 주거비의 비중이 30%를 넘기면서 가장 높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주거비의 상승은 당연히 임대비의 상승을 초래할 거고, 임대비의 상승은 당연히 다른 물가의 상승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가계예금 잔고가 높기는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CPI가 다시 꽤나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 우리가 인지해둘 필요가 있는 거겠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달러화의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걸 알려면 현재 미국의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기사를 보시다 보면 미국의 재정 적자나 부채 비율 등이 정말 심각하다, 이런 기사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해서 부채 한도를 상향시키면서 국채를 발행하고, 이 국채에 대한 수익률, 즉 이자 비용도 점차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툭 까놓고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빚으로 나라 살림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기도 드렸을 거예요. 이 악순환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와중에 최근에 좀 충격적인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충격을 먹은 부분은 이 미국 국채금리 전망이었는데, 지금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분명히 있는 상황인 건 맞잖아요. 연준에서도 말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미국의 의회 예상국이 전망하는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니까 24년 1분기보다 24년 3분기, 4분기, 즉 하반기에는 국채금리가 더욱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분명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따가 좀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기도 할 건데, 자, 미국의 무역 수지를 보면은 미국의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물론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지탱하고 달러를 찍어내며 적자를 메꾼다는 점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볼 건 뭐가 있는 거냐? 자,
아까 부채 한도를 말씀드렸듯 이 수많은 부채는 현재 화폐화가 되고 있는 거고, 현재 보이시는 이 엄청난 무역 적자는 이로 인해서 달러화가 전 세계로 유출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달러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 알겠어.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 이 유출된 달러화가 다시 고지곳대로 미국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쉽게 좀 예시를 들어보면, 자, 뭐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연기금 규모가 각각 전 세계 1위, 3위인 일본과 한국의 미국 투자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연기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가는 놈을 더 담는 전략이 분명하게 있다고 해요.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연기금이 미국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들도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결국 달러화가 다시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 미국의 투자 시장으로 몰린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상승 동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죠. 현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미국의 돈이 몰리고 증시가 오르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뭐 비정상적인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움직임, 뭐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불안 요소들이 있는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미국채 10년물 전망치입니다. 금리는 인하가 될 전망인데 국채 금리는 상승할 것이다? 이거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뭐 이유야 뭐 당연히 많이 발행되는 걸 첫 번째로 꼽겠지만, 빚으로 나라 살림을 하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 이자 비용이 점점 늘어난다. 누군가는 기축통화국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채 한도, 신용등급부터 해서 다양한 우려감들을 분명 인지를 해야 하는 포인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빅스지수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공포지수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결국 빅스가 오를 때 증시는 떨어질 확률이 높은 그런 구조인 거니까. 자, 근데 그런 빅스지수가 최근 어떤 움직임을 보였냐?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어요. 3개월 내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 당연히 증시의 변동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스 지수의 변동성도 우리가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버핏 지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이 참고하는 지수고, 워렌 버핏이 만든 지표라서 버핏 지수라고 불리는데, 이게 뭐냐면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과 국내 총생산, 즉 GDP 값을 비교하면서 GDP 대비해서 시장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판단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버핏 지수, 보통 128%가 넘어가면 약간 고평가, 151%를 넘어서면 상당한 고평가로 불리고, 버핏 지수가 200%를 넘어섰을 때는 코로나 상승장 당시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승장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증시가 많이 빠졌었죠. 현재 그렇다면 이 버핏 지수는 어떻냐? 결국은 181%라는 겁니다. 초록선이 단순 버핏 지수고, 이 파란 선은 연준이 뿌려둔 돈까지 고려한 버핏 지수인데, 이거는 142.2%로 확인이 되네요. 그래서 현재 버핏 지수도 상당한 고평가를 좀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워렌 버핏이 애플을 최근에 좀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기사들도 확인이 됐었는데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닷컴 버블 폭락, 그리고 08년도 서브프라임 또한 버핏 지수가 100% 위에서 나왔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은 무조건 미국 증시가 빠질 거니까 현금화를 시켜라, 뭐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겠지만,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르고 있는데 진행 중인 불안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필히 알고 있어라 라는 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니까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